네벌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칼 수학자료실 수학하 기말고사 대비 중급 B형 마지막 모의고사 10회 준비했습니다. 꼭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0, 1, 2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함수인 것은 일단 정의역 x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대응값이 즉 1, 0, 1, 2에 있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1번부터 다 확인을 하면 f-1 값 먼저 확인할까요? 그럼 f-1은 지금 5 플러스 1인 6인데 이 6이 지금 y의 원소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벌써 1번은 제외. 2번 확인할까요? 그럼 f-1 값은 결국 얘는 지금 루트 7이어야 되는데 얘도 y의 원소에 벌써 들어갔지 않아. 그러니까 2번도 제외. 그럼 3번 보기 보겠습니다. f-1 값 확인하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1-2니까 -1 얘는 일단 들어갔고, 그럼 0 확인하는데 0은 지금 -2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y의 원소에 들어갔지 않으니까 3번도 제외. 그럼 4번 보겠습니다. 그럼 4번 f-1 값 확인하니까 이때 지금 얘는 -1의 절대값이면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니까 일단 y 원소에 들어갔고, 0 값 확인하니까 얘는 지금 0 플러스 1이니까 1 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1 확인하니까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니까 얘네 다 y 원소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답은 될 수 있는 건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를 정의역 함수로 나눠줬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f-1과 f2 값을 구하세요. 그럼 정의역 함수니까 f-1은 x가 -1이니까 1보다 작은 위에 쪽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1이고요. f2 값은 1보다 큰 값이니까 아래쪽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4-1인 3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 두 함수 값을 더하세요로 있으니까 1 플러스 3은 4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는 -2에서부터 2까지와 그리고 y는 -3에서부터 3까지인데 x에서 y로 가 있는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게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단 a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있어. 그럼 뭐야? a가 0보다 큰데 그럼 얘는 1차 함수인데 결국적으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2, 자연스럽게 -3이 될 거고 여기 점의 좌표는 2,3이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a 값은 기울기랑 똑같은 거니 기울기부터 보면 x가 -2에서 2까지 증가했으면 4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은 -3에서 3까지 갔으니까 6만큼 증가했어요. 즉 기울기가 2분의 3이요. 그러면 fx가 지금 어떻게 쓰여져? 2분의 3x에 거기에 플러스 뭐 이렇게 쓰여지는데 2,3 지나는데 있으니까 3이 되는데 2가 집어넣으면 0이겠네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다 보니 a 값은 2분의 3 그리고 b는 0이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달래. 그러면 2분의 3인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fx는 x 플러스 3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 서클 g 마이너스 1과 g 서클 f0의 값은요? 라고 있어. 뭐야? 함수값 문제잖아. 그럼 g 마이너스 1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럼 g 마이너스 1은 결국 0이요. 그러면 f 서클 g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즉 f0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f0 값은 3이요 이렇게 확인할 거고, 두 번째 g 서클 f0이면 f0부터 확인했는데 아까 f0 값 바로 확인했더니 3이었어. 그럼 이때 g 서클 f0은 g 지금 3이랑 똑같아요 라는 거니까 g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9-1이니까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네 둘을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1인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fx분의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일 때 f2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러면 x분의 x 플러스 1 이 값이 지금 x분의 x 플러스 1이 얘가 지금 2가 되는 x값을 찾자 이 문제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x 플러스 1은 지금 2x가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1이었었을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x가 1일 때 쟤는 f2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 되겠죠. 그래서 f2가 즉 몇이다? 2다. 즉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대해서 y는 f3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이때 hx였을 때 이때 a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랬을 때 선생님 앞에 쭉 시험지에서도 있었지만 이때 이 3x 플러스 1을 나는 그냥 새로운 일단 gx다 라고 생각하고서 먼저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f 서클 g의 역함수가 h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즉 g 인버스 거기에 지금 서클 f 인버스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랑 똑같을 거니까 그럼 결국 나는 지금 뭐 해주면 돼? g 인버스에다가 그럼 g 인버스를 먼저 구해볼까? 그럼 g 인버스 x는 여기가 지금 x가 들어가고 여기에 y가 들어갔다고 정리를 하다 보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자? f 인버스가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겠죠. 그럼 f 인버스를 먼저 구하니까 또 f 인버스 x는 얘가 지금 x가 들어가고 여기 y가 들어갔을 때 정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7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g 안에 f 인버스 x가 들어가자 그랬으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계산 마무리 지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플러스 6분의 7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 깔끔하게 정리 지으자.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x에 거기 지금 플러스 6분의 5 이렇게 나오시겠지.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 hx였구나.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지금 b 값은 6분의 5입니다. 그럼 뭐 해달래? 36 a, b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a 값 마이너스 6분의 1, b 값은 6분의 5 집어넣어서 계산하니 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럼 그 답은 5번에 있었네. 그래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fx는 5분의 1x제곱 플러스 5분의 6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이때 y는 fx와 적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y 교점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교점이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필기법바로 y는 x 이거랑 교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럼 즉 5분의 1x제곱 플러스 5분의 6이 x랑 같아요 해서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고요. 그럼 이때 x가 지금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교점이 3,3과 그 다음에 2,2가 교점이겠구나 이렇게 캐치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결국적으로 루트 2가 되겠어요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1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y는 x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그럼 이때 a, b, c의 값은 합을요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랬을 때는 원래는 꼭지점 즉 정근선이 교점 갖고만 움직여지는데 이때 이 b값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줄 거냐? 표준형을 직접 만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y는 x 플러스 a분의 거기에 2에 지금 x 플러스 a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b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a까지 더 챙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a분의 거기에 지금 b 마이너스 2a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c만큼 움직여줬더니 이때 y는 x분의 3이 되었어요. 이제 이거를 비교하자고. 그럼 평행이동이니까 첫 번째 b-2a가 여기 있는 분자 3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겠지. 그럼 b-2a가 3이요 이렇게 식하나. 두 번째 x축으로 움직여졌대요. 그때는 정근선 교점 갖고 볼 거니까 x축 정근선은 마이너스 a. 근데 여기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 거기서 x축으로 1만큼 움직여서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식하나. 세 번째 y정근선은 2. 그럼 2에서 c만큼 움직여졌는데 그때 얘 y정근선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0이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시면 되겠네.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확인을 하니까 a 값은 1이고요. 세 번째 거 확인하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요. 그럼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5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셋을 다 뭐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결국적으로 4 이렇게 나오는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때 a, b의 곱은요. 뭐야? 정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바로 찾으겠죠? 선생님 이 상태에서 분모가 0되는 2, 그리고 x의 개수들의 비율 마이너스 3. 얘에 대해서 대칭이고였구나.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지금 b랬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손쉽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y는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2의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근선의 방정식은요? 라고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거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할 거냐? 얘의 정근선의 교점 먼저 찾으면 얘의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거를 역함수를 했다는 건 결국 y는 x에 대칭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 정근선의 교점도 저렇게 바뀌어지겠구나. 그럼 y는 x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요. 이게 결국 역함수의 정근선 교점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함수의 정근선 교점. 그럼 답 벌써 나왔죠? x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답 어디 있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안 구하고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요. 11번 문제입니다. fx는 x 플러스 a분의 3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와 f 인버스가 같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왜? 유리함수에서 일반 형식이었을 땐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바로 외웠으니까. 쌤 그럼 바로 갖다 쓸게요. x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바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래. 그럼 결국 분자에 있는 x의 교점만 비교해도 마이너스 a와 3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 즉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요. 12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 이상 x가 2 이하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최대값을 m 그리고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이때 m 플러스 m의 값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랬을 때는 우리는 뭐 해줘? 그래프를 그려줬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시작점이 3, 2가 시작점인데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도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는 결국 왼쪽 아래로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때 지금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어디가 가장 높고 낮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먼저 구할까요? 최대값은 가장 높은 여기 2겠죠. 그러니까 f2 값을 구하겠어요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때 1 거기에 플러스 2니까 쌤이 얘 값은 1이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최소값은요 라고 하면 가장 낮은 데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마이너스 지금 이 상태에서 루트 4 거기에 좀 플러스 2니까 얘 값은 0이겠네. 그럼 최대 최소를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요 라고 했었으니까 둘이 더하면 결국 저희 1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2x 플러스 5y가 17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있어. 이럴 땐 일일이 다 써야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금 y가 좀 개수가 곱해진 게 컸기 때문에 y에다가 먼저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는 x를 찾기가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y가 지금 1이 들어갔대. 그럼 이때 2x 플러스 5가 지금 1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2x는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즉 x가 6 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가 1이었을 때 6쌍 즉 6개 나오겠구나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y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이제 확 줄어들었잖아. 그럼 2x 플러스 지금 12, 17 이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2x가 7 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x값은 2분의 7 이하면 되는 거니까 자연수는 그럼 저기에 3개만 들어가겠죠. 그럼 y가 이번엔 3 들어갔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2x 플러스 15가 1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2x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x값은 1 이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개 나오겠죠. 나머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얘네를 다 합쳐준 10개여에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에 각각 1만큼의 간격을 두고 있는 8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들 중 4개의 점을 연결하여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사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있어. 그럼 뭐야? 일단 사각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위에 4개 중에서는 2개를 뽑아줘야 되고 아래 4개 중에서도 2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넓이가 2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위에 쪽 변에서 길이가 1짜리라면 아랫변에서는 길이가 3짜리인 이렇게 돼야지 사다리꼴로서 넓이가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작전이 세워졌죠. 결국 이제 나는 위에 아래에서 점 잡아주는데 위에 길이가 1짜리면 아래 길이는 3짜리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위에 길이가 2짜리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길이가 2짜리가 된다면 아래에서도 길이가 2짜리가 되는 걸로 될 수 있겠지. 그래서 2짜리 반대로 3, 1짜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개수를 세겠다 이제 이렇게 생기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진짜 세보자. 위에 쪽의 길이가 1자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럼 세 가지. 근데 아래쪽에 3자리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이번엔 위에 쪽 길이가 2자리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 끝에 있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아래에도 지금 4개가 있었으니까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인 4가지가 될 거고, 얘는 반대로 이번에는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세 가지가 되겠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다 합해준 10가지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5번 문제입니다. A는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는 6개에서 A에서 A로의 함수 F 중 X가 A에 속해 있고 Y가 A에 속해 있을 때 이때 FX는 FY면 FX는 Y다. 이거 무슨 소리야? 바로 결국적으로 얘기해주는 건 1대1 대응 함수다 라는 내용이겠죠. 함수여야 된다. 그럼 결국 그때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 함수는 결국적으로 팩토리얼을 갖다 놨을 때는 6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말해줄 거고, 6팩토리얼은 계산하면 720이요. 즉 답은 5번이요. 이렇게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된 6개의 방에 A, B, C, D, E, F 이 6명의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하자. 근데 이때 A와 B는 이웃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각각의 방에 한 명씩 들어가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고, 이때 단 이웃한 방이란 문을 한 번만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는 방을 말한다. 그건 뭐야? 결국적으로 A와 B에 대해서 먼저 깔아주고 있으니까 A, B를 먼저 넣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방의 종류가 6가지나 있으니까 선생님 번호를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5, 6방이 있었으면 만약에 A가 1번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A가 1번 방에 들어갔을 때는 B는 2번과 4번을 제외한 나머지 3, 5, 6방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1번 방에 들어간다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4, 5, 6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됐으니까 결국 세 가지,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줄 서서 들어가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2번 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A가 2번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A가 2번 방에 들어갔으면 B는 1번도 5번도 3번도 다 안 되겠죠. 그럼 B는 4, 6번 방 중에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랬었을 때는 A가 2번 방에 들어가면 B는 두 가지를 선택해줘야 되고, 그때 나머지 애들은 4팩토리얼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세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A가 3번 방에 들어간 경우 또 생각해 보겠죠. A가 3번 방에 들어갈 때 그럼 B는 2번, 6번을 제외한 1, 4, 5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지금 3번 방에 들어간 경우는 여긴 세 가지, 거기에 곱하기 다시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A가 4번 방 들어간 경우는 방금 이 위에 또랑 똑같이, 즉 1, 3번이랑 똑같이 모서리에 있었을 때는 얘는 3 곱하기 4팩이야 이렇게 써질 거고, A가 5번 방에 들어갔을 때는 2번 경우랑 똑같은 2 곱하기 4팩이요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리고 6번 방에 들어간 경우는 다시 얘네가 똑같은 거니까 3 곱하기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나머지 계산하자 라고 했었으니까 3 곱하기 일단 4팩은 24에 곱하기 3이니까 72. 그럼 지금 72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4번 있었으니까 곱하기 4에 거기에 더하기 나머지 얘는 48. 근데 48가지가 지금 2번 있었으니까 48에 곱하기 2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최종적으로 384가지 나오시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앞줄엔 2명이 앉고 뒷줄엔 3명이 선다고 할 때 부모가 같은 줄에 있게 되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부모가 같은 줄에 있다는 건 부모를 먼저 세워놓고서 시작을 하라고. 그럼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뒷줄에는 지금 3명이 있을 거고 앞줄에는 지금 2명이 있을 건데, 부모님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모님이 앞줄에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그럼 부모님이 앞줄에 있으면 결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시면 되겠죠. 그럼 부모님 앞줄에 서는 방법 2팩토리얼에,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쓰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부모님이 만약에 뒷줄에 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자. 그럼 부모님이 지금 뒷줄에 계신다면 부모님은 하나, 둘, 세 공간 중에 두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지. 이웃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럼 3p2에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가족들 쓰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 계산할까요? 2팩토리얼은 2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6이 12.
3p2는 6이고 3팩토리얼도 6이니까 36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48까지인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보다 10의 자리 숫자가 더 크고 그리고 또 10의 자리 숫자보다 1의 자리 숫자가 더 크대요. 그럼 뭐야? 세 자리 숫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세 자리 숫자가 있었을 때 100의 자리 숫자보다 10의 자리 숫자가 크고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렇게 크래요. 그럼 이때 이 자연수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뭐야? 이거에 지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이때 얘네에서 그냥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차피 여기에는 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즉 1부터 9까지 해서 3개만 그냥 뽑자. 3개만 뽑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3개 1, 2, 4, 1, 4, 5를 뽑았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9 컨비네이션 3 계산하세요 라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써줘서 답을 쓰니까 결국 얘는 지금 12 곱하기 7 그럼 결국 얘는 84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a와 b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있어요. 근데 a 합집합 b가 x래요. 그리고 na, 즉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얘는 4개래요. 그럼 뭐야? 합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그려놨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합쳐서 결국적으로 총 7개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5개, 4개라면 결국 지금 2개가 여기에 겹칠 거고 그럼 나머지 3개는 순수한 A에 있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 2개가 지금 순수한 B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 뭐야? 난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2개를 먼저 뽑아주겠다고. 즉 A 교집합 B가 되는 거를 어떤 2개를 먼저 뽑아준다고 생각하면 7C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한 A 순수 A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순수 B는요 현재 2개 남은 2개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7C 곱하기 5C3 거기에 곱하기 2C2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거기에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거기에 곱하기 1이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약분되니까 그럼 21 곱하기 10이니까 결국적으로 210까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는 2x 플러스 5와 gx는 ax 플러스 b가 f서클 g는 g서클 f를 만족시킬 때 라고 했어. 근데 합성이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는 일반적으로는 없잖아.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항상 항등식 개념으로 gx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지금 f서클 g를 먼저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2에 지금 ax 플러스 b 거기에 지금 플러스 5여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g의 서클 f는 이때 얘는 지금 a에 2x 플러스 5 거기에 지금 플러스 b 이렇게 먼저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정리해야 되 보니까 2ax 플러스 2b 플러스 5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2ax에 플러스 5a 플러스 b이니 결국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a와 b와의 관계식이 나오겠네. 그럼 2b 플러스 5가 5a 플러스 b랑 같아요. 그럼 결국 b는 5a-5였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겠어. 그럼 이때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나간다. 그럼 결국 뭐야? gx라는 식은 원래 ax 플러스 b였는데 나는 b 대신 저걸 집어넣으면 그럼 ax에 플러스 5a-5이고 이때 이거 뭐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나간다는 건 정점 찾으라는 거니까 a에 대한 항등식처럼 풀면 a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5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정점 좌표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면 여기 상태에서 얘 값은 마이너스 5 남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정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였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프를 보고서 무리함수 찾으라고 하면 가장 눈여겨볼 거 시작점부터 보면 되겠죠. 그럼 시작점 좌표가 6, 지금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함수식의 y는 루트에 이때 a는 모르고 이때 마이너스 6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좌표 0,4를 지나간다 라는 걸 대입해 주시면 되니, 그럼 계산을 하면 4는 루트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고, 그러면 36이 마이너스 6a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함수식 다시 이쁘게 정확하게 쓸까요?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6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36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a, b, c 값을 각각 구하세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36,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 각각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만나는 점의 좌표는요? 라고 있어. 그럼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우리 낄끼빠빠로 y는 x라는 걸 갖다 끼워서 얘랑 교점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일단 계산부터 할까? 루트 x 플러스 2는 x랑 같아요. 그럼 x 플러스 2가 x제곱과 같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그럼 이때 x 값은 지금 2 또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올 건데, 둘 다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냥 수식 갖고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었으니까, 그럼 결국 y는 xy 교점은 지금 어디 쪽? 여기 쪽에서밖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얘 값은 당연히 양수인 2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안 되는 여기는 2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는 2,2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려고 할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근데 1번 문제 보니까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야? 짝수가 되려면,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더해지거나 또는 홀수가 더해지는 경우가 결국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겠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먼저 표현한다면, 그럼 짝수는 1부터 20까지 짝수는 10개 있으니까 결국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짝수 더해질 거고, 홀수도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10C2는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얘는 45가지, 그럼 여기도 45가지. 결국 얘랑 합해준 1번의 답은 90가지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두 수의 합이 뭐가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죠. 근데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 이때 합이 3의 배수라는 건 항상 뭐 갖고 노냐면 나머지를 갖고서 노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지금 따진다면 이때 1은 1이고 2는 2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고, 그러면 이렇게 쓰다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까지 먼저 써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결국 얘를 지금 우리가 수식을 해서 표현한다면 얘는 3k 플러스 1이고 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3k 플러스 2고 얘는 지금 3k인데, 결국 더해져서 이제 되는 걸 생각하다 보면 3의 배수인 3k와 3k가 더해졌었을 때 되는 경우가 첫째. 두 번째 경우는 결국 되는 경우가 3k 플러스 1인 나머지가 1짜리와 나머지가 2짜리인 두 수가 합해졌을 때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거라고.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경우는 뭐야? 3의 배수 중에서 두 개를 고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라. 6C2 이렇게 써질 거고. 근데 두 번째 이 경우는 결국 7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다시 7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6C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지금 15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77에 49 나올 거니까, 그럼 얘랑 더해지면 64가지. 그래서 두 번째 답은 64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번 시험 보실 때 분명히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일일이 쓰는 것보다 나머지 갖고 문제를 풀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운전석을 포함한 5인승 승용차의 세대에 그때 12명이 나누어 타려고 합니다. 근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각 3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12명이 나머지 차에 나누어서 타는 방법을 물어봤어. 그럼 자동차가 세대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일단 자기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뺄 거라고. 그럼 그게 뭐 A 사람, B 사람, C 사람 얘네를 지금 빼면 나머지 이제 4명이 남았고 또 4명이 남았고 그리고 이 4자리가 지금 남았잖아.
즉 4자리가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4자리에 지금 몇 명이 총 3명을 뺀 9명이 이 4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서 앉을 것인지 이제 이걸 생각하자라는 소리겠죠. 근데 좌석 배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9명을 결국 3개의 묶음으로 나눠라. 근데 최대 어디까지? 4까지. 그러면 결국 4, 1 이렇게 묶음을 짓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4, 3, 2 이렇게 묶음을 지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4, 2, 3은 안 쓰겠죠. 왜냐면 바뀌어진 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3, 3, 3 이렇게 해서 묶음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거에 대한 먼저 계산을 들어가자. 그러면 9명 중에 4명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5명 중 다시 4명을 뽑을 거고 1명 중 1명을 뽑을 건데 이때 얘네끼리 일단 위치 바꾸는 2팩분의 1까지 똑같겠구나. 두 번째 여기 경우는 9명 중에 지금 4명을 뽑을 거고 그럼 다시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고 2명 중에 2명을 뽑겠구나. 여기는 9명 중에 3명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다시 3명을 뽑을 거고 3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게 똑같겠구나. 그럼 곱하기 3팩분의 1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니까 선생님 빨리빨리 한 번씩 지울게. 4, 3, 2, 1에 그리고 9, 8, 7, 6 거기에 곱하기 지금 5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일단 여기 약분하니까 4, 2, 8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2 여기 상태에서 얘 지금 3 약분될 거고 얘 약분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9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9, 7에 63에 거기에 곱하기 5를 하니까 5, 3, 15, 5, 6에 30, 315 그럼 첫 번째 315요 이렇게 하나. 그럼 두 번째 거도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그럼 9C4 아까 9, 8, 7, 6 4, 3, 2, 1에 거기에 곱하기 5C3은 2, 1, 5, 4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때 5, 2 이렇게 약분할 거고 4, 2 약분 될 거고 3 여기 2 약분 되겠죠. 그럼 얘는 9, 7에 63에 거기에 곱하기 5, 4, 20이네요. 그럼 얘는 지금 63 곱하기 2니까 3, 2, 6 그리고 6이 12 그러면 1260까지 나오겠다. 그럼 여기는 지금 1260까지요 이렇게 갖다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C3 곱하기 6C3 그러면 3, 2, 1, 9, 8, 7 거기에 곱하기 3, 2, 1, 6, 5, 4 거기에 곱하기 3팩분의 1이니까 3, 2, 1까지 그러면 3, 2, 1 약분 이렇게 될 거고 3, 3 이렇게 해서 얘 약분 될 거고 그러면 2 해서 여기 약분을 해주면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5 남았고 8, 5, 40에 거기에 7 곱하니까 280이요 이렇게까지 나오시겠네. 그러면 얘네를 일단 다 더한 게 분할이었으니까 그러면 315에 얘랑 1260에 280을 더하면 이때 1540이고 거기에 315를 더해주니까 1855가지가 나왔는데 이때 여기서 마지막 뭐야? 얘네는 지금 분할 만한 거고 그러면 그 분할한 거를 이 분할한 걸 다시 이 세 묶음에 나눠주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주겠지. 그래서 1855에 거기에 지금 곱하기 3팩을 더 해주겠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더해줘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3팩은 6이니까 그럼 1855에 6을 곱하면 11,1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11,130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 파스칼 10회까지 다 풀었고요. 우리 중급은 10회까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중급이 다 끝났으니까 이것까지 다 풀어보시고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